예, 스테디84입니다. 엔비디아, 비트코인. 늦지 않았다. 지금도 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이유. 왜 이런, 격언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엔비디아, 비트코인 지금도 타도 되나요? 예, 늦지 않았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들이 이렇게 달리죠? 달립니다.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우리가 수익이 난다라는 이런 주식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에코프로 기준으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에코프로가 150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10만원대, 그러니까 2023년 YTD 13년 초 기준으로 10만원대 주식 150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탄 사람들 중에, 투자자 중에 150만 고점에 들어간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요? 자, 보세요. 10만원대부터 자 150만원대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필 150만원대 들어간 투자자가 몇 명이 될까요? 거의 희박합니다. 희박해요. 그러니까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과연 최고점에, 내가 지금 들어갔을 때가 최고점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디 제일 많습니까? 10만원대부터 150만원 요 사이 어느 특정 구간, 그러니까 어디 구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구간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직은 고점이 아니다.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죠. 요점에 들어가도 수익 나고 요점에 들어가도 수익 나고 요렇게 들어갔을 때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기다리면 수익 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는 거죠. 자, 효성 첨단 소재도 역시 보겠습니다. 자, 20만원대 주가가 최고 9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타임 들어가고 이 타임에 들어가고 이 타임에 들어가는데 이 타임에 과연 최고 요 꼭지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진짜 거의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어디 사이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더라도 최고 고점에 들어갈 확률이 희박하다. 대신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있잖아요. 떨어지는 구간. 요점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요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손절치고 나간 사람들은 손실이지만 어쨌든 최고점에 올라갈 확률이 희박하다. 삼성전자도 자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자 96,000원대 96층에 내가, 그러니까 진입 타이밍이에요. 진입 타이밍. 내가 최초로 들어간 진입 타이밍입니다. 진입 타이밍 기준으로 96,000원에 들어갔던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코로나 때 4만원대 초반부터 96,000원대까지 요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요 안쪽으로 많잖아요. 요 안쪽으로. 96,000원은 거진 없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더라도 수익이 나는 이유다. 그러면 왜 처음 물리는 것이냐? 왜? 최고점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가격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최고의 운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딱 최고점에 매수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죠. 근데 왜 처음 물리냐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 물릴까? 자, 엔캠이죠. 엔캠. 투자는 투자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요 사이사이 촘촘하게 이익이 있는 투자자들이 많겠습니까? 결론은 물리는 건요, 여기 샀던 사람이 팔고 나갔어요. 여기 주가가 되면 올랐네? 그럼 또 삽니다. 그거 또 오릅니다. 또 올랐네? 또 팔고 나갑니다. 또 올랐네? 또 삽니다. 또 올랐네? 팔고 나갑니다. 또 올랐네? 사고 또 팔고 나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이제 물리는 거죠. 어느 순간 물리는 겁니다. 즉 뭐냐? 내가 어느 정도 벌었으면 팔고 그냥 나가야 되는데 계속 오르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결국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팔고 나갔는데 계속 오르네. 사람은 이 웃긴 게 뭐냐면 이 수익 난 거는 오래 기억 안 해요. 손실 난 것만 오래 기억합니다. 즉 뭐냐? 내가 팔고 나갔는데 더 오르면요, 난 손해본 것 같이 느껴져요. 나는 분명 수익이 났는데 손해같이 느껴진다. 왜? 지금까지 보유를 했었더라면 더 수익이 났을 건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쯤에 매수를 해갖고 이 정도 가격까지 올랐으면 그냥 팔고 나가면 되는데 더 오르니까 내가 더 보유했으면 더 수익이 났을 건데 라고 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요, 계속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최고점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근에 물리는 거죠. 그래서 최초 진입 타임 기준으로는 절대 최고점에 물릴 확률이 희박하다. 근데 사람들이 물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고 팔고 하다가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합니다. 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하냐면, 자, DS 단석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 DS 단석 이쯤에 샀어. 그러면 떨어지면 한 요 정도면은 이제 바닥권이긴 했는데 또 바닥이야.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 자, 보세요. 달리는 말은 딱 진입 타이밍 기준이 최초 진입 타이밍이에요. 진입 타이밍이 딱 이 부분에 살 확률이 희박합니다. 희박해요. 이쯤에서 하든지 이쯤에서 하든지 이쯤에서 하든지 하죠. 근데 떨어지는 칼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그 바닥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즉 내가 떨어지는 칼날 이쯤에서 샀어요. 아, 이제 바닥이겠지 했는데 더 떨어져.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네.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여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저점을 모르고 달리는 말은 고점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는 말도 최고점에 들어갈 확률이 희박하고 떨어지는 칼날도 최저점에 살 확률이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투자하면 잘합니까? 그거 알면 제가 유튜브 하겠습니까? 자산운용사 차렸지. 그러면 뭐냐?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누구는 손실을 나고 떨어지는 칼날 잡아도 누구는 수익이 난다. 아무리 똥손이라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최고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진입 타점이다.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내가 진짜 개똥손이라도 삼성전자 96층에 진입 타임으로 들어갈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왜 희박하냐면, 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쭉쭉 오릅니다. 쭉쭉 오르면 언론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쯤 부근에서 언론에서 얘기한다고요. 삼성전자 사고 수익이 났다더라. 그러니까 요쯤에 샀던 보유자 영역이 수익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언론에서 이쯤부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주식을 사야 되겠구나. 그러면 요점 부근에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이렇게. 들어오죠. 아무리 똥손이라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최고점에 들어갈 확률이 희박해요. 반대로 아무리 금손이라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 최저점에 들어갈, 그게 진입 타점이에요. 내가 최초로 들어간 진입 타점입니다. 마켓 타이밍 진입 타점이에요.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실 날 확률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수익 날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최고점, 최저점을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회사의 향후 성장성이나 가치를 보고 지금 비록 오르더라도 나는 어차피 장기 투자자라고 해서 산다. 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내가 엔비디아가 앞으로 내가 20년 투자할 거야. 그럼 지금 가치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난 충분히 싸다라고 봐. 혹은 내가 엔비디아를 그냥 단기로 보고 있어. 몇 달 보고 있어. 그럼 지금은 내가 보기엔 조금 비싸다. 아, 그럼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회사, 같은 주가라도 어떻게 투자하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싸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싸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진다. 그렇게 남들이 떨어지는 칼날을 함부로 잡지 말라 해도 반대로 떨어지는 칼날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설사 이게 내가 요쯤에 샀어도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회사의 가치를 믿고 매수하겠다 계속. 멈출 줄 모르고 달리는 말이 어느 순간 폭락할 때죠. 폭락할 때. 그러면 당연히 최고 부근에 있는 사람들부터가 마이너스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이쯤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희박합니다. 대부분 요쯤에 이렇게 촘촘하게 다 퍼센테이지로 나눠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능 보면 1등급부터 9등급이 있는데 수능에 9등급이 다 많은 게 아니잖아요. 1등급부터 9등급 이 사이사이 많잖아요. 제일 적은 게 1등급이랑 9등급이 제일 적잖아요. 이 사이사이에 이래 많잖아요. 사이사이에. 그리고 가운데가 분명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주식도 이 어느 특정 구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쯤에 샀어. 근데 오르네? 팔고 나갔어. 그리고 또 샀네? 수익이 났어. 또 오르네? 팔고 나갔어. 또 샀어. 오르네? 또 팔고 나갔어. 또 오르네? 샀어. 또 팔고 나갔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8년, 9년 존버했던 분의 계좌입니다. 자, 수익률이 1800%, 1800%. 평단이 44달러예요. 44달러. 이게 900달러 돌파했으니까 수익률은 더 올라갔겠죠. 즉 이분은 지루하고 이 시장의 비아냥에도 버티고 버텨서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분이십니다. 5,500만 원이 10억이 넘었어요. 10억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1회 1비 하지 말고 자신만의 소신으로 투자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누구는 운 좋게 이때 사가지고도 손실 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이때 사가지고도 수익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엔캠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자, 그 차이는 뭐냐? 내가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비록 35만 원에 주고 샀다 하더라도 계속 떨어지면 물타기를 계속 해가지고 어느 순간 회사가 반등했을 때 수익 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이때 사가지고 조금 올랐을 때 팔고 나갔어. 근데 회사 더 오르네? 옛날 생각나고 너무 아까운 데서 결국 이쯤에 탔는데 또 회사가 떨어졌네? 그 손절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입 타이밍은 첫 진입 타이밍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진입 타이밍 의미가 없고요.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엔비디아 비트코인 지금도 수익 보려면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어쨌든 수익이 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게 급등주들이 단 며칠이나 한두 달 만에 폭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같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너무 호재거리가 좋다는 경우에는 몇 달 계속 간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 8개월, 9개월 가까이 계속 쭉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당장은 폭락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늦지 않았다. 비트코인도 늦지 않았다. 지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엔비디아를 지금 들어가면 몇 프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단기 기준으로 몇 프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저는 엔비디아 지금 안 들어가고 비트코인도 추가 투자 안 하는 이유가 차라리 지금 소외주나 남들이 관심 안 가지는 그런 주식에다가 더 투자하는 게 저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도 보시면 요 구간 때 샀던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남들한테 가시나 멸시를 당하고 효성첨단 소재도 이때는 노잼. 요때는 뭡니까? 엔돌핀이 뿡뿡뿡뿡 나올 때잖아요. 모두가 좋다 할 때니까. 이로는 뭐 엔비디아 비트코인 괜찮다. 큰 수익을 바란다면 지금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관심 없는 소외주 그런 데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특히 지금 유튜버들이 얘기하지 않는 그런 주식도 지금 유튜버들 엔비디아 비트코인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왜? 이게 조회수 파리가 되거든. 조회수. 지금 잘 가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2023년 2차전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떠든 게 뭐예요?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잖아. 테슬라 얘기 잘 안 하잖아. 왜 그러냐면 잘 못 가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엔비디아는 좀 오를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조금 수익률 먹는 것보다는 남들이 지금 관심 안 가지는 소외주 있죠. 소외주. 그런 데 좀 투자해보는 게 저는 좀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지면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